자, 어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그 이성적 광고의 이성적 접근 또는 감성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것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키고자 하는데, 어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션의 가장 마지막에 나한테 제출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뭘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새로운 광고라든가 또는 기존의 광고를 다 바꾸는 어떤 그런 광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광고를 만들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성적 광고를 만들 것이냐 감성적 광고를 만들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성적 광고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감성적 광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성적 광고 또는 감성적 광고를 갖다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광고를 갖다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방법론이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생각하는 바를 갖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성적 광고가 좋으냐, 감성적 광고가 좋으냐 하는 거는 먼저 이성적 광고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이거 기억납니까? 이성적 광고, 그죠? 이성적 광고 하려고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쭉 조사하는 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사해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 광고 또는 감성적 광고를 갖다 결정할 때 여기 변수들이 많아요. 변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어떤 게 이성적 광고 또는 감성적 광고를 갖다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네. 바로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있죠? 여기 있죠? 관여도 있잖아. 관여도. environment, 그죠?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관여도. 자, environment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관여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여도를 갖다 찾아보면 알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관여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관여도라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 제품 또는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네 인생에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어떤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살잖아, 그죠? 수많은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브랜드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중요하나?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중요해요? 그 제품 캐테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랑 한번 중요하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런 의사결정 중에서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을 갖다 선택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관여도 낮은 게 관여도 낮은 게 어떤 것들이 있어? 생각해봐요. 관여도 낮은 거.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어떤 거 선택하든지. 소비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콜라 중요해요? 중요할 수도 있겠지. 어떤 인간은 콜라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인간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냐면 콜라 마시든 콜라 안 마시든 탄산수 마시든 물 마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갖다 중요시한다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냐면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대로 집 사는 거 보세요. 집. 여러분 집을 사는 거 생각해봐요. 어떤 경우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야 영혼을 끌어모아도 뭐 될돈 말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살 것이냐,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해됩니까? 매우 중요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그 값이 비싸잖아, 값이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관여도 높은 제품들은 뭐냐면은 그 사용되는 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그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한 번 샀다 하면은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쓰니까 이게 잘못 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오랫동안 쓰는 기간 동안은 계속 후회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딴 거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관여도 높아나자. 전자제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관여도가 높은 어떤 그런 제품 같으면 제품 캐테고리 같으면은 당연히 이성적 모델이 낫겠어요? 감성적 모델이 낫겠습니까? 관여도 높은 거. 이성적 모델이 낫죠. 그죠? 왜 이성적 모델이 낫냐면은 관여도 높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것들이 하나씩 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실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브랜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주의라든가 이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내가 브랜드를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관여도 높다 하면은 마케팅 작은 노출부터 해가지고 구매 행동까지 쭉 일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다 한번 다 추적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관여도가 낮다 그러면은 아까 콜라 있잖아. 그죠? 콜라 같으면은 이 콜라 브랜드 어떤 거 선택하냐, 펩시 살 거냐, 코카콜라 살 거냐 가지고 노출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나 없나? 소비자 조사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지. 콜라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콜라라 하면은 이런 시리즈를 갖다 쭉 한번 다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집 사는 걸 하면 당연히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관여도가 높은 어떤 그런 제품 캐테고리에서 여러분 광고 만든다 하면 당연히 어떤 겁니까? 이성적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성적 모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여도가 높다 하면 이성적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에이스 침대 그리고 태평양 화학에서 만든 녹차 사례 얘기했었잖아.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관여도 높죠. 그런데 녹차 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별로 안 들거든. 녹차, 그죠? 그럼 녹차의 태도를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왜 이런 이성적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내가? 왜 그걸 이성적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왜? 거기서 여러분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녹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시리즈를 갖다 다 일일이 다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밌냐면은 이것들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녹차에 대한 어떤 건 태도가 대부분 다 아주 네거티브하죠. 여러분들 녹차에 대한 태도 좀 네거티브한 거 알고 있나 모르겠나? 대부분 다 다만 커피 마시고 싶다까지 녹차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있나 없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어떤 브랜드든지 브랜드와 상관없이 다 또 팽배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녹차 만든 회사가 어떻게 돼? 망하잖아. 그죠? 망한다는 이야기는 광고를 통해서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꿔야 되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 생각해 보니까 아, 녹차에 대한 어떤 태도가 이게 지금 현재 아주 네거티브한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애가 있는 경우, 그죠?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바꿨을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승전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 모델을 사용하느냐, 감성적 모델을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브랜드가 뭐 선택하는 제품 캐테고리가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성적 모델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여도 높다는 가격이 높은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든지 현재 현실을 보면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떻다는 이야기인가? 쫄딱 아는 거잖아. 그거는. 이해됩니까?